네, 이번 주말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수년째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음란한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열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성애를 막기 위해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효과적인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인 김기환 목사님과 동성애대책위원장 박성근 장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대구에서 이른 아침부터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진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대구 동성로 퀴어 행사 시작과 배경 일단 좀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동성로라고 하는 그 명칭이 동성애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홍보들을 하긴 하는데 실은 관련이 없죠. 예, 없죠. 없고 올해 이제 9회째 자기들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맨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좀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갖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 때는 이제 민주노총 구호가 가득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진보신당 창단하면서 같이 당원으로 있던 모 그 당원이 서울에 있는 그 퀴어 축제를 보고 대구에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권이나 어떤 퀴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보다 정책 배경으로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죠. 네. 그러면 이 동성애 행사의 규모와 내용은 좀 어떤지 이어서 박성근 장로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자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하지 않았고 부스도 그렇게 조용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해마다 진행되면서 점점 더 발전했었고 대구 교계가 알기 시작한 것은 2014년도에 서울 퀴어 축제가 크게 대두되면서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제법 규모가 컸습니다. 부스가 한 20개 정도, 그리고 한 500여 명이 이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반대 집회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울에서 많은 지원이 왔고 그동안에 해마다 조금씩 발전을 해서 그런지 올해는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부스도 한 40여 개가 설치되어지고 한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퀴어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3년 전보다는 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있네요. 배로 증가하고. 그 매해 진행된 이 서울 동성애 행사에서 문제점이 되는 게 일단 뭐 음란하고 태폐적인 내용들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역시 좀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구의 동성애 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장로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국 그 대구 동성로는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가서 즐기는 그런 장소입니다. 문화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이 젊은 아이들이 보는 데서 음란 부스를 마련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 청소년들한테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다, 괜찮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0대의 대구에도 에이즈 환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요즘 뭐 수혈에 의해서 또는 마약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염되어지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성인 동성애자를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학문 선교에 의해서 에이즈가 감염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그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켜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 의식을 안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중이죠. 문제점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대구 지역의 공기관이나 뭐 일반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기독교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나 또는 그 대구를 이끌어가는 분들 개인적인 소견은 거의 다가 반대이십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이나 조례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허가 문제도 예. 막을 수 있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구청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하도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네.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왔다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돌아가고, 참 저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동성애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고 또 가능하면 대구에서 이 행사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이세요.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다 굉장히 감사한데, 시민들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예. 이제 인터넷에도 직접 글도 올려주시고 이제 그렇게 됐죠. 교회들 연합은 참 바람직하고 고마운데, 지난해 저희가 나중에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기독교계가 좀 대응하는 태세가 좀 이 감정이 좀 앞섰던 때가 2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저희가 모르고 있다 시작을 하느라고 예, 예. 그랬다가 작년에 잠깐 이제 그 과도기를 거치면서 대응을 멈춰보자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각 교회에서 교계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작년에 아유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연대와 같이 이제 새롭게 예. 새로운 준비로 시작을 했는데, 교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돼서 참 고맙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시민들이 나서서 직접 움직이는 모임까지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말씀해주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지금 이 반동성애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동성애 행사를 대응하면서 이게 단순한 집회를 넘어서 어떤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그 성소수자들이, 그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늘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식을 심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어떤 전략이기도 하지요. 예, 예. 그런데 대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반대 집회를 갖고 할 때는 서울에서 상당히 열성 있는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막 퍼레이드 길을 막기도 하고 아주 과격하게 그렇게 반대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아유 뭐 동성애자들도 나쁜데 저 반대하는 분들도 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감정적 대응, 감정적 예, 대응이죠. 예. 우리 전략이 없으니까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보다 일반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저희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동성애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전단지를 아마 수십만 장을 이렇게 뿌리고. 나누어주고 네네. 있고 또 거기에 동성로 아주 중앙 부분에 1인 시위를 하면서 1인 시위는 뭐 괜찮잖아요. 거기에 동성애 폐해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면서 또 배너를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배너가 한 5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배너를 통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리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와서 자세히 보고 읽고 갑니다. 네, 보고 가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시민 그런 홍보 전략을 좀 더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과격한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퍼레이드를 한 2km에서 3km 사이를 자기 구간을 잡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내지 못하도록 뭐 8군데 대구 시내 전역을 퍼레이드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날 이제 집회 때 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여러 시민단체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와 가정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피켓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퍼레이드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 줄을 서 가지고 양쪽에
해서 들고 있습니다. 인도를 향하기도 하고 또 도로를 향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서 지나는데 그런 것도 하나 효과적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하니까 주말에 얼마나 교통이 막힙니까? 예, 그렇죠. 시민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통이 막히냐. 그러다가 이렇게 길가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고 아 이게 이 문제구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퍼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 퍼레이드 그 리드하는 차 위에서 댄스하고 춤추고 네. 놀고 있는 그 동성애자들을 보고 굉장히 그 시민들이 붕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전략적인 수정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화하고 있죠. 네,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이루어져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언론에 나갈 때 예. 뭐 기독교, 혐오 세력 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대구 시민 협회라든지 또 뭐 한국가족협회라든지 한국가족보건협회죠. 한국가족협회. 네. 이런 뭐 나라사랑운동본부라든지 이런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다시 이 일에 이제 연합해서 모금도 사실 동성애 퀴어 축제 측이 소수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모금하는 모금액을 보면은 이건 뭐 소수가 아니에요. 뭐 수일 사이에 억 단위 이상을 모금해요. 예, 예. 그렇지만 저희 그 시민단체에서는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전단지를 만드는데 이런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예, 그렇군요. 글쎄요, 이 대구에서 벌어진 동성애 행사를 뭐 통해서 어떤 이런 행사가 계속적으로 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동성애 운동이 더욱더 이 필요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글쎄요, 뭐 제안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를 통해서 네. 이제 대응 집회라고들 말을 언론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대응 집회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되찾자는 의미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개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죽게 매달려보자. 그래서 네. 이제 실은 동성로에서 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28공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따로 모여서 거기서 한 1000여 명 함께 모여서 생명, 사랑, 가족 이런 주제로 이제 집회를 했죠. 예, 예. 그 집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3시간 동안 모였는데요. 가족들을 찬양도 있고 가족들 일반 그 동요 부르기도 있고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동성애에 대한 에이즈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그 세미나도 하고 예. 찬양 각 교회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3시간 동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탁하기를 그 퀴어 측에서 자꾸 퍼레이드를 하면서 저희들을 자꾸 도발을 시킵니다. 자꾸 이렇게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 도발을 시켜서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를 지키자. 그랬더니 얼마나 이번에 정말 은혜롭게 진행들 해주셨는지 예, 예. 그 기도하시고 뭐 그런 모습들이 참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들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좀 해나가고 진화돼 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가 좀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동성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 과격도 나오고 이렇게 예배 중심도 나오는데 본질적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은 그냥 이벤트적이었죠. 그러니까 저쪽이 퍼레이드 하니까 우리도 퍼레이드를 막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대구에서 장로님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언뜻 언급하셨는데 1인 시위가 이게 45일 정도가 계속 진행이 되오고 그것도 예, 예. 하루 1시간씩 30분 이게 원래 1시간씩만 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30분씩으로 나눠 하고 또 너무 많아 나와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돕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1년 내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세미나도 갖고 교육자들 인식 변화도 시키고 하는 것을
1년 내내 갖자는 방향으로 이제 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일시적이 아닌 거로 좀 함께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동성애를 소수 인권으로 미화를 해서 뭐 차별금지법 발의나 뭐 인권조례 제정 또 네. 요즘에는 군형법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최근에는 헌법 개정까지 진행하려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권위에서 벌써 안을 다 올렸죠. 개정안 올려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참 염려가 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에서 좀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전국에 있는 의회, 시나 구, 도 의회를 통한 조례를 계속 올리고 또 통과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각 교계에서 이제 확인하는 대로 또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대처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실제로 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인권이라는 개념을 또다시 이제 근로 청소년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핑계로 한 일들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법적으로는 15세 이상부터가 이제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13세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각 조례에서 9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겠죠?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에게 이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킨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권이나 헌법 또는 이러한 것들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에 오신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동성애는 뭐 수도권 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고요. 또 무방비로 노출된 다음 세대에게는 이게 또 심각한 사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동성애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와 또 이에 대한 대안, 장로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번에 그네들이 가진 표허가 9회 말 홈런 TK를 넘어섭니다. 지금까지는 서울하고 대구에서만 키어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TK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곳이 아마 대전이나 부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될 것이다. 사실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지난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인 시위할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 피켓을 들고 섰어요. 대구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충분하게 전국 확산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좀 드려보고 대담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앞으로도 좀 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계획 그리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4년째 올해 이제 대치를 해봤고 대응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 시민연대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실은 시민연대는 이름이 없고 각각의 단체들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모이게 됐어요. 자발적으로. 참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그래서
도로변에 1,000명이 넘고 2,000명 가까운 청년들과 어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피켓들을 들고 이번엔 또 어떤 그들에 대해 혐오 세력이라는 느낌들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피켓 내용도 전부 다 에이즈와 관계된 건강에 관계된 걸로 그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했어요. 실은 이제 18개 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회장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이미 3년 전부터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를 했는데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홈런, TK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준비를 실은 이미 3년 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축제가 된다고 할 때 이 대응이 아니라 1년 내 각 교회 그리고 교육자들, 장로님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고 이번에 대구가 좀 힘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가장 귀한 기회는 소위 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대구에서 2차 교육을 했는데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가 이제 저희가 기동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대책 세미나 아카데미가 이곳저곳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지금 동성애에 관계돼서 사명 갖고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14명분에서 한 20여 명이 강의를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영적 전쟁인데 예, 십자가의 그렇죠. 군병의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단독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전쟁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뭐 행사 때만이 아닌 정말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기도를 좀 당부를 해주셨는데 장로님께서도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많은 시민들은 사위가 여자고 며느리가 남자 오면 좋겠나 그러면 대부분 뭐 고개를 절절 흔듭니다. 네. 그죠? 그렇지만은 이 아주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뭐 동료 여러 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었나 말도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영적 생태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도 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영적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대구 동성애의 문제 때문에 대구 교계가 연합을 안 한다 하는데 진짜 연합이 잘 되는 그런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상임회장이신 김기환 목사님과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신 박성근 장로님 모시고 대구 지역 동성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폐해와 심각성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긴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